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차장님과 본격적인 이 뉴스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분 전화 연결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이주원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네. 뭐 5조 원대까지 봤었다가 6조 5천억 나오니까 생각보단 괜찮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1분기 실적 나왔을 때만 해도 2분기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우세했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가 터지면서 1분기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보다 3천억 원 정도 더 양호한 실적을 거둬서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3분기, 4분기 반도체 전반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뭐 바닥을 지났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메모리 가격 하락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수출 비중 큰 반도체가 부진하니까 여전히 걱정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판단은 어찌하시는지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계절 특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모든 수치들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기본적으로 계절 특성이 있는 산업들은 QOQ로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결국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해서 YOY 수치가 중요한데 사실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은 추가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한다면 수출, 매출, 영업이익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해와 놓고 봤을 땐 기저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 하락이 지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 내주셨고요. 요즘에 또 반도체 얘기하면 시끄러운 게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반도체 대형사들에게는 좋은 이슈일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 반도체 대장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영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일본 정부가 지금 발표한 것들은 완전히 수출을 금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 절차에 승인 절차를 하나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3개월 혹은 4개월 후에 정말 일본 기업들이 수출 허가 요청했을 때 정부가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크게 달라질 것 같고요. 만약에 3개월 후에 승인이 무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그 후에는 반도체 수급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3개월 뒤에 정말 수출 금지 판결이 나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전반적인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해진 이슈를 좀 더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 전망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량주 투자, 가치 투자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종목을 샀더라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시각을 주신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다 판단하시는지요? 저희들이 투자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 미만의 짧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분명히 최근에 이런 사태들이 삼성전자 메모리 의존도를 비메모리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어떤 액션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삼성전자에게 좋은 약효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타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주목했었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들 답변 주셨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이주원 박사님과 연결해봤네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김권진 차장님의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망 저희 들어봐야겠죠. 차장님 일단 보니까 예상치는 상회했다라는 평가인데요. 메리츠존금에서는 그래도 아쉬워라고 말을 합니다. 반도체 쪽 이런 거 덜어내고, 그러니까 좋았던 쪽에 디스플레이를 덜어내고 예상을 해본다면 한 5조 6천억 정도 2분기 영업이익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모바일 사업부는 이 갤로트 7 이 소송 사태 있고 막 난리 났었던 때 있잖아요. 그때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영업이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치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뭐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하락이 왠지 그런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그냥 본연의 이런 숫자만 나와 있는 거 바로 6조 5천, 6조 5천 처음에 딱 그런 숫자만 나왔어, 생각보다 괜찮게 괜찮네, 나왔네라는 이거였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부터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어닝 쇼크일 수도 있어라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해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게 나온 거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M 쪽 분야도 있고, 뭐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휴대폰 쪽입니다. 갤럭시 S10이 숫자가 잘 팔렸다라고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중저가 폰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ASP가 좀 떨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2조 초반대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격 단위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야 이제 멈췄어 이게 아니라 조금 아직은 물음표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야 그럼 삼성전자 싸 안 싸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의 시총을 한번 봤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한 271조 정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1분기랑 2분기 그냥 6조씩이라 하고 야 이거를 곱하기 4 하면 한 24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곱하기 10배를 하면 몇 조가 나와야 됩니까? 240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주가는 얼마? 270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항상 우리가 삼성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평가되어 있어 싼 주식이야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이런 이익단을 가지고 이런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예전에는 이렇게만 해도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3분기 때 지금 현재 대다수의 이런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7조 대 이상으로 가고 4분기 때는 9조 대 이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지 지금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정말 엄청난 회사입니다. 분기에 뭐 6조 뭐 이렇게 보니까 엄청 적게 버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목표의 눈높이는 상당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산다라는 것은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냐면요. 반도체의 이런 가격의 상승의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건진 차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올해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결단코 지금 삼성전자가 나는 싸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오늘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메모리 값의 이 상승이 나타나는 그 시그널을 일단 보고 움직이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또 핫하게 계속 각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AI 관련주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뭐 들썩이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지금 AI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 모아봤어요. 이 중에서 오늘 뭐 로보스타 올라가고요. 가온미디어도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가 뭐 진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AI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요. 이들 종목 중에 포트에 넣어볼 게 있을까요, 차장님? 저는 로보티즈를 좀 좋아하거든요. 지금 로봇 스타까지만 있고 로보티즈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우선은 거기가 뭐냐면
로봇들의 관절을 만드는 곳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가장 로봇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여주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여주는 건 뭐냐면 로봇입니다. 어찌됐든 걔가 가장 빨리 달려! 오빠 달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주는 이런 주식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뭐 10% 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회사는 교육용 이런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정에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어떤 그런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로보티즈 어떻게 보면 이런 로봇이 있으면 이런 관절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디 움직인다, 디디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니까 앞으로 미래는 상당히 좀 밝지 않을까. 지능형 로봇, AI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미래로 가면 분명히 좋아지는 회사긴 합니다. 다들. 근데 오늘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의 이슈로 올라간 것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긴 할 겁니다. 이 말은 예전에 우리가 막 미래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갖고 다닐 거라고 네. 생각을 했나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TV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한 부락에 가서 TV 한 대 있으면 뭐 제 어렸을 때 TV인데 가운데 드르르르 열어서 TV 보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런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누구나 볼 수 있던 것처럼 분명히 AI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은 조금 먼 거는 같은데 그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빨라 있기 때문에 한 5년 후 이 정도면 충분히 이쪽 라인들도 실제로 우리 생활에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는 분들은 AI 관련된 주식 지금 현재 우리 아나운서님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네. 이쪽뿐만 아니라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토픽은 로보티즈라고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필 차장님의 탑픽 종목을 여기서 또 빼놓네요. 로보티즈,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AI 관련주로서 김건진의 탑픽 꼽아본다면 로보티즈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이번 한 주 내내 지수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런 흐름 속에서 생각보다 너 이런 흐름 보였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게 바로 네이버더라고요. 네이버가 이번 주 5일 연속 상승하면서 12만 원권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의견들이 2분기 실적은 저점이고 라인 적자폭이 축소되는 것을 기대한다. 라인의 핀테크 확산 속도가 카카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양호하고 메신저 주요 4개국 월간 이용자 수가 상당수 좋아. 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침이 참 심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도 사고 있고요. 5일째 올라왔고요. 증권가에서 목표가 한 14만 원 이상 보더라고요. 네이버 괜찮을까요? 이것도 오늘 네이버 대표가 손정희 회장 만난다고 그래서 아마 또 같이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우선은 AI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사실은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들입니다. 실제 저는 미래로 가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뭐 삼성전자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그렇게 유력하게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네이버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2분기까지는 숫자는 별로 안 좋더라도 분명히 숫자로 변환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 투자의 기계에서 수학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조만간 그 수학기는 온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그럼 네이버냐 산다. 카카오냐? 네? 네이버냐 카카오냐? 지금 당장 수익을 봐야 되면 카카오로 가셔야 되고요. 네. 나는 좀 안정적으로 길게 가볼래라고 하면 네이버로 가고 이렇게 오늘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산다, 지금 산다, 네이버. 지금 사도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그리고 이 포털 업체 자체에 대해 관심 주셨던 분들을 위해서 김건희 차장님과 의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더 많은데 오늘 저희가 앞서 전화 연결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줄었네요. 애국 테마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좀 다음 주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오늘도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